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경험 혹은 지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난도도 달라질 수 있어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반갑다라는 생각에 간단히 서로 소개하고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지금 같은 학교 학생이나 서로 다 모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더 알아가시고 학교 안에서도 좀 더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기계 분야, 항공 분야 이 부분은 전문직이고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서 찾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어서 그런 수단의 하나로 이런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 교재도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실제 항공정비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좀 현실에 가까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이제 제 소개는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제 간단히 이제 여기 동료들도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하시고 이 수업을 어떤 목적으로 듣는지 어떤 내용을 좀 듣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살짝 하면서 돌아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공사에 지원하신다면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라도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라도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좋아. 난 이래서 항공정비를 하고 싶어 라고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좀 뭐야 그냥 뭐 아직 뭐 10대들이 나 대통령 할래요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또 취업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표현도 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뭘 모르니까 그것도 좀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캠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난 저런 부분의 매력을 느껴. 그래서 난 이 일을 해볼래. 실제로 자기 비행기도 있고 그 영화상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머스탱이 실제 자기가 조종을 하는 항공기예요. 그런 비행기들을 실제로 미국에는 자기가 자동차 정비하듯이 실제로 정비해서 조종까지 하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부럽긴 한데 거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직업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좀 너무 좀 제한된 조건이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종 관련된 이야기나 조종 관련된 어떤 진로 이런 것들도 저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좀 크게는 정비가 제일 많으니까 항공 정비의 전반적인 이야기랑 그다음에 기계, 전기 관련, 설계 관련 이제 일반적인 현장의 이야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강의 이제 진행 방식에 대한 난도나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할게요. 제가 비행기 정비를 오래 했고 지금 현재도 저하고 교류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그다음에 외항사, 미국 항공사,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20살, 20대 초반 청년들이 오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미 20대 중반이 넘어서 버리면 다시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기는 득보다 실이 많아서 추천을 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민간 항공사에 이제 항공이나 아니면 아직 뭐 유학도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유학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유학도 아직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아직 대학을 안 갔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는 비용 정도면
미국에서 항공정비 전공해서 졸업할 수 있어요. FSC라고 부르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요 양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비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운영을 해요. 이런 거 혹시 아시는 분? 대형 항공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명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해외도 그래요. 벤츠나 BMW 다 마찬가지. 자사가에서 채용할 정비사를 자기 회사에서 직접 돈 주고 키워요. 왜 키우냐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 항공 정비학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종 전문학교부터 많은데 거기서 졸업해서 자격증 따고 심지어 레이팅까지 수천만 원씩 들여갖고 레이팅까지 다 해갖고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도 왜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들 데려다가 키울까요? 물론 자동차 학과 졸업하면 그나마 조금만 자동차 난도 자체가 낮으니까 조금만 가르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든 미국 수입차든 전부 다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자동차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게 될 기계직이나 설계직이나 전문 분야에 취업할 때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를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정비도 LCC 밑으로는 그렇게 뽑아요. 현장에 바로 투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전공한 사람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해봤어? 해봤어? 이거 할 줄 알아? 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면접장에서 실무 테스트를 막 해봐. 질문들 막 해보고. 왜? 바로 뽑아서 바로 넣어야 되거든, 현장에.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회사면 어떤 회사든 바로 투입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위에 아까 얘기했던 FSC,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친구들은 뭘 보고 뽑을까요? 실무 경험 아니에요. 전공 아니고 자격증 아니에요. 심지어 비전공자 문과생도 뽑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비용을 투자하는 건데 이 조금 투자했는데 얘가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신뢰도 높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이건 다른 기업들도 규모랑 상관없이 인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업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기계직 쪽은 아무래도 난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인성을 보는 면접이 비율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고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회사들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 인턴 경험해보고 직접 뭔가 자기가 해본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게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본인이 도전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회사를 바라보고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정한 만큼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질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정보라고 하는 건 인터넷 뒤져봐야 나오질 않는구나. 직접 선배한테 들어야 하는구나. 그 사실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